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이더라고요. 나중에라도 이 사람 탄핵해야 된다. 그렇죠. 최상목 대행이 하는 걸 보면은 사실 한덕수 총리학 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. 명백하게 본인이 하는 걸 법을 위반하고 있고 법을 무시하고 있거든요.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만약에 결정이 나온다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건 상식이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. 아니 법과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이게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사람이 헌법을 해석한 최고기관에서 내린 판결을 결정을 따르지 않고 불복할 수 있다. 내가 다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자기가 왕이에요? 무슨? 뭐 무한노프야? 헌재가 결정한 거는 무조건 따르기로 사회적 약속이 돼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요. 그게 삼권 분립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삼권 분립 자체를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거거든요. 그것도 일종의 폭동이 없으니까 내란 죄는 아니지만 내란 행위입니다. 국헌문란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심정적으로는 당장이라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장 탄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전략적으로.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나중에라도 꼭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요건 아무리 봐도 내란 동조 적극적 동조행위예요. 사실은 부작위를 통해서 적극적 동조하고 있는 그렇습니다.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. 이 자체로도 일종의 어떤 직무유기죄는 확실히 또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형사처벌로 책임을 지는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거 외에 탄핵으로서 파면시키는 그런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. 이번에 이상민이가 검찰 조사에서 방송사 언론사 단전 단속시키는 거 윤석열이가 시켰어요라고 이야기했거든요. 이상민은 지금 적극적으로 그걸 소방청장한테까지 지시해가지고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. 이상민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곧 구속됩니다. 최상목도 마찬가지예요. 그럴 것 같습니다. 개헌 문건 쪽지라고 말했던 거. 그 F4 오늘도 뭐 국정조사에 나오더만 모아가지고 뭐 했냐 이런 이야기. 실제로 비상입법기구 국회를 대체할 그걸 만들어갖고 예산 짜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했잖아요. 예. 그 최상목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그 문건을 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? 회의는 왜 소집해? 그러니까요. 그게 일종의 진짜 저는 이제 검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범죄자의 심리가 조금 보였어요. 왜 그러냐면 범죄자들은 변명을 할 때 더 과장되게 변명을 해요. 네. 이런 거죠. 마트에 가서 물건을 훔쳤습니다. 근데 경찰이 나중에 찾아와서 마트에서 물건 훔쳤습니까? 라고 물어봐요. 그러면 결백한 사람은 아니요, 나 안 훔쳤는데요. 이렇게 얘기하죠. 근데 범인은 더 과장되게 변명을 합니다. 안 훔쳤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.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. 더 과장되게. 아니요, 전 그냥 마트에 가지도 않았는데요. 보통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. 똑같아요. 비상입법기구 국회 예산 끊는 거 그런 거 문건 지시 받으셨어요? 아니요. 그런 지시 안 받았는데요. 아니면 뭐 지시 받았지만 저는 실행 안 했습니다.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 거예요. 본인이 결백하다면. 근데 최상목 보세요. 아니요. 전 그 문건 읽지도 않았는데요. 읽었네. 읽었네. 읽은 거예요. 거부권 행사한 게 신기록 세웠다면서요. 진짜 한심한 일입니다.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계속 어떤 뭐 전략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당장 탄핵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진짜 좀 참담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반드시 다음에라도 책임을 물어야. 그래야죠. 네, 그래야 그 후임을 잇는 공무원들, 공직자들한테도 위법한 위헌적인 지시를 따르면은 반드시 탄핵되고 파면된다는 본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야, 이게 이 질문을 담은 게 굉장히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좀 신박하고 스마트한 답변이었어요. 김 변호사 뒤에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 행위는 친일청산과 똑같은 것이다. 예. 윤석열 하나 땄으니까 나머지는 유한미가 봐주자 하는 거고 다른 개념. 최상목이를 처벌해야 진정한 내란이 오지 않는다. 그렇습니다.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잖아요.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맞습니다. 끝까지 처벌해. 그 미르재단 만들 때 제일 앞장서 가지고 최상목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어저께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던데 예. 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때 최상목이가 그 범인으로 들어있던 걸 윤석열이가 빼줬대요.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큰 범죄죠. 같이 들어가야죠.
아 진짜 나 최상목이 용서가 안 되는 게 뭐 거부권 행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얘는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나 싶은. 일종의 약간 공직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운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그런 사람들 중에 약간 일종의 특질인 게 자기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운을 믿고 자기는 뭘 해도 된다. 나는 그럴 운명을 타고났다.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간간이 있거든요. 약간 뭐 그 중에 한 명이 아닌가. 그래서 저렇게 오만하게 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게 초기 전략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. 그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일제히 탄핵을 했어야 돼. 그렇죠. 사실 쇳불은 단김에 뽑으라고. 이 공범들이니까. 예. 더군다나 다 윤석열이가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. 오늘 또 이진우 나와서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거 보면 사실 본인이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게 보이지만 윤석열한테도 뭐라고 심하게 못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냐고. 예. 사실 윤석열이 직접 계속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있는 것도 약간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. 야야 너 수방사령관 누가 시켜준 줄 알아? 네. 그런 눈빛이죠. 내 앞에서 지금 얘기해봐. 네. 자신 있으면. 막 이렇게. 야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박정훈 대령 건이나 강혜경 변호인 건이 아니라 역시 검사 출신이라 보는 시각이 다르네. 검사는 그냥 뭐 딱지치기로 딴 게 아니었구나. 저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.